원가회계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회계는 이론 시험 15문제 중에 5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계산 문제가 조금 많이 출제되는 편이죠. 그래서 계산 문제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 출제 비중 살펴보시면 원가회계의 개념, 원가의 흐름, 보조 부문의 원가 배분, 개별 원가, 종합 원가 이렇게 있는데 재무회계 1급에서 전산세무 2급에 추가되는 부분은 종합원가 계산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전산회계 1급까지 준비하신다? 이번에는 그러면 여기까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에 반해서 이제 전산 세무 2급을 준비한다. 그럼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종합원가 계산의 출제 빈도가 가장 높죠. 그래서 우리 시험이 그래. 전산 회계 2급, 전산 회계 1급, 다음에 전산 세무 2급 이런 식이기 때문에 앞에서 좀 다른 부분보다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에서 전산 세무 2급은 더 많이 출제되는 거죠. 살펴보시면 원가회계는 특히 이해 위주의 학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 원가를 암기한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돼. 원가는 뭐 회계 기준, 준칙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계산형 문제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계산 문제 위주로 조금 많이 접근을 하시고요. 전산회계 1급 동시학습하는 경우에 전산회계 시험 범위에서는 출제 범위가 아니었지만 2급부터 추가로 출제되는 부분, 제5전 종합원가 계산 부분, 우리가 특히 전산세무 2급 과정이면 이 과정을 좀 중점적으로 학습하셔야 되겠죠. 제1절 원가회계의 기본 개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0페이지 준비되셨죠? 원가회계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원가회계의 정의. 회계는 주된 정보 이용자가 외부 정보 이용자인지 내부 정보 이용자에 따라서 재무회계와 원가회계로 분류되죠. 외부 정보 이용자, 재무회계, 내부 정보 이용자, 원가회계 이렇게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원가회계라고 하는 건 제품을 만드는데 얼마의 원가가 들어갔는지를 기록하고 계산하고 집계해서 재무제표상의 재고자산의 매출원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서 예산을 설정하거나 경영활동을 통제하거나 성과평가 등의 관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 분야이죠. 그래서 뭐 원가회계, 관리회계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영역 구분은 좀 모호해요. 이게 내부 통제 목적에 의해서 좀 학문적인 측면이 좀 강하죠. 그래서 원가회계 관리회계 뭐 그런 용어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파트에 조금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원가회계는 제품 생산에 소비된 원가를 기록, 계산, 집계하는 것을 강조하고요. 소위 말하는 관리회계는 집계된 원가 자료를 계획 수립하고 통제하고 의사결정하는 이런 점에서 좀 차이가 나 있죠. 보시면 다음 중 원가회계의 성격이 다른 것, 성격과 다른 것, 원가회계 그러면 원가회계가 아니면 재무회계 이렇게 경영 통제를 위한 원가 제공, 원가회계의 관리회계 파트죠. 원가 관리회계, 원가회계, 관리회계가 아니잖아. 이렇게 해서 쓰면 안 돼. 문제가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문제가 좀 별로야. 그지 같아. 이게 원가 회계 원가 관리회계 이렇게 물어보시는지 원가 회계라고 해도 크게 원가 회계 관리 회계 이렇게 다 볼 수 있는데 보기까지를 다 읽어보고 나서야 이 문제의 참뜻을 알 수 있긴 하죠. 2번 보시면 제품 원가 계산을 위한 원가 자료의 제공, 순수 원가회계 측면에서 원가회계로 볼 수 있고요. 의사결정, 관리회계, 원가회계 큰 범주에 들어가겠죠. 4번 보면 명확해.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 그죠? 외부 정보 이용자는 뭐예요? 재무회계라고 그랬죠. 재무회계. 네, 이번 학기 첫 시간 28페이지 보시면 재무회계와 원가회계 이렇게 구분해 놓은 표가 있어요.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 원가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이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이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뭐 딱 수업 목적에 맞게 그러니까 전산세무 수업 목적에 맞게 다른 저기 자격증 시험하고는 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산세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딱 수업 목적에 맞게 돼 있고 이 책 페이지가 적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출제 뭐 유형에도 딱 맞으면서 책 페이지도 잘 맞게 배분을 했냐? 중복되는 내용을 거의 앞에 나오면 뒤에 싫질 않아. 이런 거 뭐 이론서 같은 거 보면 당연히 원가회계 부분에도 나와야 되는데 재무회계 파트에 설명하고 있으니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링크 시켜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만의 수험서를 만드시는 게 좋겠죠. 로 넘어가 볼까요? 원가회계의 목적 230페이지 한번 살펴보시죠. 원가회계의 목적 재무제표 작성의 목적은 제품의 생산에 소비되는 원가를 파악함으로써 기말재고자산과 매출원가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우리 재무회계에서 제일 중요한 원가가 매출원가겠죠. 제일 중요한 수익은 매출일 거고 거기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매출원가를 결정하는 재고자산 관련되어 있는 게 원가회계의 주요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이제 원가 통제 목적으로 원가가 과소하게 발생하면 과대하게 발생하고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것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죠. 매출을 높이는 것 못지않게 원가를 비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거고 비용을 줄이려면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경영 의사결정 목적 보시면 경영자의 가격 결정, 예산 편성 등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원가 얘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상기업과 제조기업 231페이지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기업 제품을 구입해 와서 바로 판매하는 게 상기업. 제조기업은 원가 요소를 구입해서 그걸로 뚝딱뚝딱뚝딱 만들어서 제품을 우리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품을 판매하는 거. 그쵸? 사와서 판매하는 기업, 상기업,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 제조기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기업과 제조기업 여러분들이 한번 쭉 정리해 보시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31페이지 원가의 정의. 원가회계에서 원가라고 하는 건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소비되는 모든 경제적 가치를 원가라고 하죠. 제조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데 사용한 원재료, 노무비, 기타 경비의 소비액인 제조원가를 의미하고요. 이와 같이 발생한 원가 중에 기업의 수익 획득 과정에서 사용된 것, 판매된 것은 손익계산상의 매출 원가로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건 재고자산으로 계산하는 거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는 외부에 판매되는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해요. 매출에 대응해서 매출 원가로 인식하는 거죠.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기 위한 개념이에요. 그 전까지 판매되기 전까지는 재고자산으로 자산 처리해 놓는 거죠. 원가 항목이 아닌 것이네요. 아닌 거. 원가 항목. 생산부서 감독관의 김갑동 과장님의 급여. 원가 항목에 들어가겠죠. 생산부서니까. 제조 부분의 절단기계의 감가상각비, 제조 부분이니까 원가 항목에 들어갈 거고요. 공장 건물의 임차료니까 원가에 들어갈 거고, 제품의 홍보비는 원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아니라 얘는 뭐예요? 제품을 판매하고 관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가의 분류 넘어가 볼게요. 232페이지 원가의 분류 보시면 원가의 분류 원가 발생 형태에 따라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원가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비와 간접비 원가 발생 형태,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형태와 가능성을 합해 놓으면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가 있는데 직접비, 간접비 이렇게 나눠 보시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이따가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거 두 개를 합해서 원가의 발생 형태,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로 구분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원가 행태에 따라서 변동비, 고정비, 준변동비
준고정비 이것도 있다. 그래프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시죠. 의사결정과 관련된 분류에 따르면 관련원가, 비관련원가, 매몰원가, 비관련원가에 들어갈 거고 기회비용, 관련원가에 들어갈 거고 회피 가능원가, 회피 불가능원가 이렇게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이 내용들은 밑에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가 발생 형태에 따른 분류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재료비라고 하는 건 제품 제조를 위해서 사용된 재료의 소비액을 말하죠. 그래서 재료의 단기 매입액 전체 금액이 단기 재료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온 게 아니라 사용한 재료의 원가만 단기 재료비가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사용되지 않고 기말까지 남아있다. 그러면 재고자산으로 처리되는 거죠. 노무비는 제조 원가를 위해서 제품 제조를 위해서 투입된 노동력의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원가를 노무비라고 하고요.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 상여금 등을 노무비라고 하죠. 제조경비는 제품 제조를 위해서 투입된 모든 제조 원가 중에서 재료비와 노무비 빼고 그 외의 것을 제조경비라고 하고요. 공장의 감가상각비, 가스, 수도료, 전력비, 수선비 이런 것들을 제조경비라고 해요.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눌 수 있고요. 직접비라고 하는 건 특정 제품 제조를 위해서만 소비되어 직접 추적할 수 있으면 직접비, 여러 제품 제조에 공통으로 소비되어 특정 제품의 원가로 직접 추적할 수 없으면 간접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번 문제가 있거든요. 10번 문제. 10번이 몇 페이지에 있는 문제인가요? 241페이지에 있는 문제네요. 241페이지 10번 보시면 다음은 A와 두 종류의 제품을 제조하는 하늘산업 주식회사의 원가 내역 중 일부이다. A 제품은 납을 주재료로 해서 A 제품 만들고 B 제품 만드는데 A 제품은 뭐를 주재료로 한다고요? 납을 주재료로 한대요. 이 납을 가지고 절단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납을 가지고 절단한 다음에 성형하고 염색하고 조립해서 A 제품이 만들어진대요. 아셨죠? B 제품은 어떻게 한대요? B 제품은 납이 아니라 달라요. 동을 가지고 압축하고 그 다음에 뭐 한대요? 성형하고 염색하고 그 다음에 뭐 한대? 건조한대. 요 라인을 거쳐서 B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되셨죠? 잘못된 거 한번 찾아보시면 성형 부분의 플라스틱 소비액은 뭐예요? 성형 부분의 플라스틱을 소비했다. 그러면 얘는 간접비로 볼 수 있나요? 여러 제품의 제조에 공통으로 소비되어 특정 제품의 원가로 직접 추적할 수 없겠죠? 성형 부분은 A 제품도 쓰고 B 제품도 써. 그렇기 때문에 간접비로 봐야 되겠죠. A 제품에만 사용하면 직접비, B 제품에만 사용해도 직접비, A 제품, B 제품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간접비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성형 제품의 플라스틱 소비액은 A 제품에도 쓰고 B 제품도 쓰기 때문에 간접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절단 부분의 근로자의 임금액은 뭐예요? 절단 부분 어디 있어요? 절단 부분은 A 제품에만 쓰죠. B 제품은 쓰지 않기 때문에 직접비. 맞죠? 납 원료의 소비액, 납은 B 제품 안 쓰고 A 제품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비. 맞죠? 염색 부분은 A 제품도 B 제품도 다 써. 그러면 얘는 염색 부분 근로자 임금액은 직접비로 봐야 돼요? A 제품에만 들어가? 아니잖아. B 제품에도 기여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간접비로 보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직접비, 특정 제품을 위해서 직접 추적할 수 있으면 직접비, 간접비는 추적할 수 없으면 간접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막 칠판이 옆에 있으면 그려가면서 하면 뭐 금방 하잖아요. 근데 이걸 또 제가 잘하지도 못하는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막 하려고 하면 오래 걸려. 엄청 오래 걸려요. 자, 원가의 발생 형태에 따른 분류 한번 살펴보실까요? 아까 발생 형태에 따른 분류가 제조비, 노무비, 제조경비였고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가 직접비와 간접비였어요. 그죠? 그래서 먼저 원가의 발생 형태에 따라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로 구분한 다음에 얘를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비, 간접비로 구분하면 재료비가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가 있을 거고요. 노무비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가 있을 거고, 제조 경비도 직접 제조 경비, 간접 제조 경비 이렇게 6가지 상황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직접 재료비 얘는 특정 제품에 직접 추적이 가능한 재료비를 말하는 거고요. 직접 노무비, 특정 제품에 직접 추적이 가능한 노무비를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 얘네들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모두 제외한 모든 제조 원가를 제조 간접비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하는 게 원가의 발생 형태 및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로 분류할 때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해서 기본 원가 DM, DL, OH 중에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를 합해서 기본 원가라고 하고요.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합해서 가공 원가라고 해요. 아셨어요? 얘가 앞에 2개가 기본 원가, 뒤에 2개가 가공 원가. 이것도 많이 물어보는 문제고요. 많이 물어보는 출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보시면 3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교재 238페이지 3번.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살펴보시면 기본 원가라고 하는 건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를 말하는 거죠.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가 있다. 맞네요. 그죠? 맞는 표현이고요. 직접 원가에는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가 있다. 직접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제조 간접비. 그죠? 제조 간접비라고 하면 제조 간접비라고 하면 요걸 말하는 거죠. 요거 4가지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틀린 표현이고요. 총 원가가 조업도의 변동에서 비례하는 원가를 고정원가, 이거 이따가 배우실 건데 얘는 변동원가라고 하는 거죠. 조업도에 비례해서 변동하면 변동원가, 총원가가. 그 다음에 특정 원가 대상하게 명확하게 추정이 가능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간접원가가 아니라 직접 원가.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요 내용들은 이따가 또 배우실 거니까 그때 보시고요. 제조 간접비가 얼마냐? 제조 간접비는 크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나머지가 제조 간접비였어요. 그래서 보시면 직접 재료비 얘 빼. 그죠? 얘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아니죠. 기계 감가상각비 제조 간접비에 들어가죠. 공장 임차료 제조 간접비에 들어가요. 영업부 사무실 임차료 들어간다고 보면 안 되겠죠. 영업부잖아. 영업부엔 들어가면 안 돼요. 판매 수수료 얘는 제조 활동과 관련성이 없고 판매하고 관리하는 활동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판관비에 해당하겠죠. 우리가 지금 제조 활동과 관련돼 있으면 적어도 재고자산 아니면 매출원가 처리해야 되는 거지 판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원가액에서 고려하진 않아요. 판매 수수료 들어가지 않고요. 공장 관련돼 있는 전력비 제조 원가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따져보시면 25,000원 더하기 45만원 더하기 18만원 해보세요. 얼마 나와요? 65만 5천원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한번 보시면 242페이지 12번인데요. 주식회사 서강의 제조원가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50만원, 20만원, 40만원 이렇게 합해서 110만원이 있고요. 가공비가 얼마냐요? 얘가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를 합해서 뭐라고 하죠? 기본원가. 직접 노무비하고 제조 간접비를 합해서 가공비 이러죠? 가공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합해서 요거 2개 합하면 얼마예요? 20만원, 40만원, 60만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 원가, 기본적으로 원가가 필요하는 거 재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인 거죠. 이게 기본 원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공원가는 그 재료를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재료는 빼는 거야.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가공을 해야 되는 게 가공원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가공해요? 사람이 가공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나머지 기타 비용 제조 간접비까지 합해서 요 2개가 가공비, 얘가 직접비, 얘가 기본원가, 얘가 가공원가. 요렇게 DM, DL, OH 놓고 기본원가, 가공원가 이렇게 항상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고요.
페이지 다시 오셔서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원가의 분류 중에서 원가의 발생 형태, 추적 가능성 이 두 개를 합한 발생 형태 및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까지 보셨고 네 번째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를 살펴볼까요?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는 관련 범위 내의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조업도가 증가한다는 건 제품을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제품 생산이 증가됨에 따라서 총 원가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따라서 변동비, 고정비, 중변동비, 준고정비로 나눌 수 있대요. 관련 범위라고 하는 건 의사결정이 대상이 되는 조업도의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조업도라고 하는 건 생산활동이 진행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생산량, 직접 노동시간, 기계 가동시간 등으로 표시될 수가 있겠죠. 변동비, 고정비, 중변동비, 준고정비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변동비라고 하는 건 조업도의 변동에 비례해서 총 원가가 변동하는 원가를 변동비라고 하고요. 고정비는 조업도가 아무리 증가해도 총 원가는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를 고정비라고 하고 준변동비라고 하는 건 조업도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와 조업도의 변동에 비례해서 발생하는 변동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준변동비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준변동비. 준고정비는 일정한 조업도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 고정비처럼 보이는데 이 일정한 범위를 넘어가면 원가가 조업도에 따라서 확 증가해. 이런 거를 준고정비 요걸로 볼 수 있겠죠. 자, 변동비 다시 한번 보세요. 조업도가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증가하면 따라서 총 원가가 증가하면 뭐라고요? 변동비예요. 조업도가 증가하는데 총 원가가 일정하면 고정비, 준변동비는 처음에 조업도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가 있고요. 조업도가 0이어도 하나도 안 해도 총 원가가 이만큼 있잖아. 근데 사용한 만큼 계속 그때부터 증가하는 게 준변동비라고 하는 거고요. 뭐 휴대폰 요금 같은 거 이런 거 안 써도 기본 요금 있고 사용하는 만큼 이렇게 발생하죠. 근데 나는 뭐라고죠? 그게 무제한, 데이터 무제한 이런 거 쓰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 무제한은 고정비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냥 아무리 많이 써도 원가가 항상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은 단위당 원가는 이렇게 줄어들 거예요.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원가에게는 항상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 상황상에 맞게. 그래서 네, 거기까지 하고 보시면 원가회계상 변동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한번 살펴볼까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변동비이다. 그렇죠. 변동비라고 볼 수 있겠죠. 생산량이 증가하면 원가 총액이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변동비.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원가 총액이 증가하니까 변동비. 생산량이 증가하면 단위당 원가는 감소하나요? 단위당 원가는 일정한 게 변동비예요. 그죠? 틀린 표현이고요. 헷갈려. 이런 걸 외울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변동비,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총 원가는 증가하는 거고 단가는 어떻게 돼요? 단가는 이 기울기를 말하는 거거든. 기울기는 항상 일정하잖아요. 그죠? 기울기는 항상 일정하니까 기울기는 이렇게 일정한 거야. 그러니까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제조간접비에도 변동비가 포함될 수 있겠죠. 문제 하나 더 살펴볼까요?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한번 골라볼게요. 노무비, 제품 제조를 위해서 투입된 노동력에 대한 대가, 제조를 위해서 투입된 노동력의 대가, 맞죠? 노무비. 직접비의 성격과 간접비의 성격이 혼합된 원가. 뭐 이런 문제가 다 있나 몰라. 혼합비가 뭐야? 혼합비 처음 들어봤어요. 혼합비란 표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얘래요, 얘. 준변동비래. 직접비와 간접비의 성격이 혼합된 원가를 이 문제가 너무 좋지 않아요. 변동비, 얘는 그냥 제끼세요. 변동비는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총 원가가 비례적으로 증가되는 원가. 변동비,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총 원가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거 변동비 맞죠? 그러니까 시험장에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뭐야 이게?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
1번 맞고 3번 맞아. 4번. 고정비.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단위당 원가가 감소되는 원가. 단위당 조업도가 총원가는 일정하지만 총원가의 기울기니까 기울기는 계속 감소하죠. 한 개일 때 기울기, 두 개일 때 기울기, 세 개일 때 기울기는 이렇게 감소하잖아. 단가는 감소하니까 맞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답은 2번. 이러고 넘어가야지 시험장에서 혼합비? 뭐지? 혼합비? 처음 들어봤는데? 막 이러면서 막 뭐더라? 뭐더라? 어떻게 하지?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객관식 시험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혼합비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혼합비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정식 명칭이 아니야. 이게 기업회계 기준이나 이런 데서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출제위원 머릿속에 있는 자기만의 개념을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 혼합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를 성격으로 혼합한 원가를 혼합비라고 누군가는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그 7번에 해설을 읽어보니까 혼합비 해놓고 가르치고 준변동비래. 그게 요거를 말하고 싶었나 봐요. 하지만 용어 정리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건 정말 나쁜 문제다. 우리는 그렇지만 정확히 맞출 수는 있다. 1번, 3번, 4번이 명확하게 원가에 대한 설명이 정의가 옳게 돼 있기 때문에. 8번 보시면 과자를 만들 때 과장 10개당 포장지 1개가 소요된대요. 그러니까 과자 10개당 포장지 한 박스로 이렇게 포장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포장지 재료비의 원가 행태 10개 만들면 예를 들어서 1,000원 들어간대요. 그러면 한 개 만들면 얼마? 1,000원. 2개 만들어도 1,000원. 3개 만들어도 1,000원. 10개 만들어도 1,000원이죠. 그 다음에 11개 만들면 어떻게 돼? 10개당 1,000원인데 11개면 2,000원이 되겠죠. 20개까지는 2,000원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10개까지는 계속 1,000원. 11개부터 20개까지는 2,000원. 21개부터 30개까지는 3,000원. 얘가 준고정비 형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 잘 정리해 놓으세요. 똑같은 문제예요. 9번. 원가 형태에 따라서 분류 중에 일정한 범위 내의 조업도의 총 원가는 일정하지만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총 원가가 일정하지만 그 범위가 넘어가면 원가가 점프하는 거. 얘를 뭐라고 한다? 준변동비가 아니고 준고정비라고요. 준고정비, 고정비에 준해야 돼. 그럼 고정비에 준하려면 이렇게 고정비는 총 원가가 항상 이렇게 조업도. 영원히 이런 고정비는 없죠. 관련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른데 관련 범위에 따라서 항상 이렇게 점프하게 될 거야. 그죠? 준변동비랑 조심하셔야 돼요. 준변동비는 일반적인 휴대폰 요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기본 요금 있고 242페이지 11번도 한번 살펴볼까요? 11번 원가 행태와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 10개에도 10만원 20개여도 10만원 30개여도 10만원이네요. 10개에도 10만원 20개여도 10만원 30개여도 10만원 뭘 물어보는 거야? 고정비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조업도 수준에 관계없이 원가 총액이 항상 일정하다. 고정비 맞죠?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단위당 원가 부담액은 감소하죠. 기울기야 기울기. 단가는 기울기예요. 그래서 한 개일 때 기울기가 요만큼이죠. 두 개일 땐 기울기가 요만큼. 세 개일 땐 요만큼. 네 개일 땐 이만큼. 만 개면 100만 개면 이렇게 기울기가 조업도. 상기와 같은 원가 행태에 속하는 예로는 전력비나 임차료가 있다. 있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나중에 이의 신청하면 할 수도 있어요. 하면 고정비 형태로 발생하는 전력비나 임차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관련 범위 내에서는 전력비가 기본 요금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고 막 그런 말을 쓸 수가 있는데 표현이 너무 부정확해. 너무 좋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4번 보시면 근데 얘도 그냥 세무 표시 정도 하고 네 번째 봤더니 제품 제조 과정에서 가공비로 분류된다. 아까 가공비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중에서 직접 노무비랑 제조 간접비를 가공비라고 하는데 얘는 가공비로 분류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3번이 명확하게 잘못되어 있구나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문제도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 시험
시험 시간이 짧으니까 빨리 풀어라 그런 뜻으로 문제를 간략하게 깔끔하게 내고 싶으셨나 본데 깔끔하고 간략하게 낸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설명은 충분히 해줘야지. 푸는 사람 입장에선 볼까요? 13번 생산량이 200개일 때는 30만 원, 400개일 때는 60만 원, 600개일 때는 90만 원. 그러면 이럴 수도 있잖아. 200개일 때 30만 원, 400개일 때 60만 원, 600개일 때 90만 원 이렇게. 이게 준고정비인가 그렇게 보려고 그랬더니 단위당 원가가 항상 일정하네요. 단위당 원가가 항상 일정하니까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변동비다. 이렇게 체크하셔야 되겠죠. 이것만 봐서는 잘못하면 준고정비로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가가 일정한 건 변동비다. 페이지 넘어오셔서 의사결정과 관련성에 따른 분류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원가의 분류를 크게 5가지를 살펴봤는데 앞에까지 해서 원가 형태에 따른 분류까지 4가지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의사결정과 관련성에 따른 분류를 살펴볼게요. 관련 원가냐 비관련 원가냐. 관련 원가는 의사결정 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원가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면 관련 원가, 그렇지 않으면 비관련 원가. 메모 원가, 과거의 의사결정이 이미 발생한 원가로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회수할 수 없는 원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비관련 원가 이렇게 보시고요. 기회비용, 자원을 현재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이는 여러 대안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을 했을 때 포기해야 되는 다른 대안들의 효익 중에 가장 큰 것을 말할 수 있고요. 관련 원가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기회비용을 꼭 고려하셔야 되고 메모 원가는 고려하면 안 된다. 현실에서 많이 실수들을 하는 거죠. 회피 가능 원가와 회피 불가능 원가. 회피 가능 원가는 의사결정에 따라서 절약할 수 있는 원가며 회피 가능 원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절약할 수 없으면 회피 불가능 원가, 비관련 원가. 그죠? 이렇게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데 메모 원가, 기회비용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표현이 뭐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남자친구를 만나요. 남자친구를 만나는데 남자친구한테 그동안 1년 만났어. 1년 또 만났어요. 1년 만났는데 걔한테 뭐 한 달에 뭐 얼마씩 들어갔다 그럴까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갔다 할까요? 100만 원 너무 많이 들어갔다. 그죠? 한 달에 10만 원. 한 달에 10만 원? 너무 조금 들어갔나요? 한 달에 10만 원씩 들어갔어. 근데 20기 만나는데 그러면 1년이면 120만 원 들어갔잖아. 120만 원이 아까워서 이놈을 만날 것이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죠. 계속 만나야 된다. 그렇게 의사결정하면 메모 원가를 고려한 거예요. 기회비용 차원에서 고려를 해야 되지. 기회비용은 뭐예요? 얘가 있고 걔 120만 원 들어간 거는 고려하지 말고 기존 대안이 있어요. 기존 대안 남자친구 누구로 할까요? 요즘에 누가 잘 나가? 요즘에 연예인 순위가 누구? 이렇게 나오네. 남자 연예인. 자, 봐봐. 기존의 남자친구 누구라고 할까요? 송중기로 할까요? 여러분들한테는 송중기는 이제 아저씨 아닌가? 이동욱도 아저씨일 텐데. 어머, 나이들이 좀 있네요. 아무튼 얘 기존 남자친구가 송준기였어. 송준기. 얘한테 월 10만 원씩 12달 들어가서 120만 원 들어간 메모 원가는 고려하면 안 되고 얘의 성장 가능성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새로운 남자가 옆에 따라고 나타났어. 여기 누구야? 이동욱 씨가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얘의 성장 가능성. 얘는 이제 나중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 내가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얘는 그래. 남자가 얘를 만나고 있는데 얘가 나타났고 또 누가 나타난다고 나오는지 모르겠다. 누구야? 여기 안에 있다. 얘가 헨리죠? 이렇게 3명이 나타난 거야. 이렇게 3명이 있어요. 그러면 결혼을 앞두고는 들어간 비용 고려하지 말고 얘가 앞으로 얼마 벌 수 있냐. 돈만 따져볼게요. 뭐 성격은 얼굴은 얘가 좀 딸리네. 얼굴은 얘가 제일 나은가요? 얘가 나은가? 아니 성격 얼굴 이런 건 다 비슷하다고 쳐. 다 비슷하고 칩시다. 얘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얼굴은 다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셋하면 그죠? 이렇게 셋하면 얼굴은 비슷하니까 나머지 다 비슷해. 성격도 다 좋아. 얼굴이 이렇게 잘생겼는데 뭐 성격을 봐. 얼굴. 앞으로 발전 가능성. 돈을 얼마 벌어올 거냐 따져봤더니 얘는 연봉 한 10억.
얘는 연봉 한 20억. 얘는 연봉이 한 30억. 그러면 얘를 골라야 되겠죠. 얘한테 들어간 비용이 있어서 얘를 고르면 안 된다는 거야. 그죠? 매몰 원가에 빠지면 안 돼. 매몰 원가에 빠지지 말고 기회비용. 근데 10억, 20억, 30억을 벌 수 있는데 얘를 택했다. 그러면 기회비용은 얼마인 거예요? 최선의 대안인 이분 이름 뭐였더라? 이쁘게 생기네. 아무튼 이분. 그분을 선택했을 때 30억이니까 30억이 기회비용이 되겠죠. 누구야? 그런 식으로 기회비용 매몰 원가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하나 보시면 원가 개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매몰 원가는 특정 의사결정에 고려할 필요가 없는 원가. 맞죠? 고려하면 안 돼. 얼마 썼다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얼마를 벌어올지가 중요한 거지. 특정 제품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원가는 직접 원가에 해당하죠. 특정 제품, 직접 원가, 아까 직접 원가, 간접 원가. 특정 제품에 관련시킬 수 있으면 직접 원가, 공통 사용되면 간접 원가였죠.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총 원가가 비례적으로 변하는 원가를 변동 원가. 맞죠? 4번이 잘못되어 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살펴보실래요? 고정 원가의 경우 조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게 발생한다. 맞는 것 같잖아. 그냥 읽으면 맞는 것 같아. 고정 원가의 경우 조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맞네. 조업도랑 무관하게 원가가 일정. 단위당 원가가 아니라 무슨 원가? 총 원가가 일정하게 발생하는 거죠. 단위당 원가는 감소하는 거야. 총 원가가 일정한 거지. 조업도가 아무리 증가해도 총 원가가.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원가에게 말 문제 잘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계산 문제가 차라리 편했던 것 같아요. 계산 문제는 그나마 뭐 실수가 할 가능성이 좀 적은데 말 문제는 컨디션이 조금만 안 좋아. 안 좋으면 저런 거에 못 읽고 넘어가서 제가 좀 이렇게 급한 편이거든요. 지금은 좀 그래도 이제 법문 해석하고 이럴 때는 하도 많이 법은 이제 구절구절에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좀 끊어 읽고 막 이러는 습관이 좀 들어서 그렇지만 옛날에 시험 문제 풀 때 특히 말 문제는 서술형 문제는 저런 표현 하나가 중요한데 그런 걸 막 놓치는 경우가 많았죠. 급하면 그래.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너무 급하진 않아야 돼요. 근데 그것도 어려운 말이죠. 그죠? 시험 시간이 60분, 90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안 급할 수가 있어. 체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원가 계산 방법의 분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원가 계산은 전부 원가 계산, 변동 원가 계산이 있고요. 측정 방법에 따라서 실제 원가 계산, 정상 원가 계산, 표준 원가 계산이 있고 집계 방법에 따라서 개별 원가와 종합 원가 계산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 상호 결합하여 변동 실제, 개별 원가, 전부, 정상, 종합 원가 계산 등 다양한 조합의 원가 방법을 구성할 수 있고 회사는 당사의 생산 방식이나 원가 정보의 사용 목적에 맞도록 적절한 원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대요. 보세요. 2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12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어. 얘 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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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 보면 12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적절한 방법들을 선택해서 원가 회계에 이용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원가 범위에 따른 분류 보시면 고정제조간접비를 제품 원가에 포함시킬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거냐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냥 기간비용 처리할 거냐에 따라서 전부 원가 계산, 변동 원가 계산으로 나눌 수 있어요. 고정제조간접비를 포함한 모든 제조원가를 제품 원가로 처리하는 거야. 고정간접비까지 모두 고려하면 전부 원가, 고정 제조간접비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제품 원가를 처리하면 변동 원가 계산. 아셨죠? 제조간접비가 고정 제조간접비, 변동 제조간접비로 나눌 수 있는데 변동 제조간접비까지만 제품 원가 처리하고 고정 제조간접비 및 판관비는 기간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변동 원가 계산이고요. 원가의 측정 방법에 따라서 실제 정상 표준이 있는데 실제 원가 계산은 경영활동 실상을 그대로 나타내고자 실제 사용량과 실제 구입 가격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실제
정상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중에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실제 원가를 쓰고 제조 간접비만 예정 배부율에 따라서 결정된 원가를 적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제조 간접비가 집계가 오래 걸리죠. 전기료 바로바로 집계할 수 있어요? 전기료가 매일 매 시간마다 집계가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 사용량은 집계할 수 있지만 단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측정할 수는 없어요. 실제 원가 계산은 그냥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집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확하게 실제 원가 계산을 쓰는 거야. 얘는 재무제표에는 나타나야 재무제표에 전기료가 얼마 들어갔다는 건 실제 원가 계산에 따라서 나타나야 되겠지만 우리가 제조 공정을 제조 원가를 추정하고 판매 단가를 결정하고 이러려면 원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뭐죠? 전기료 뭐 이런 거 전기요금 이런 게 집계되는데 너무 오래 걸려버리면 원가의 적시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예정 배부율이라는 걸 설정해놔. 단가를 설정해놔요. 거의 단가는 과거의 단가와 실제 단가가 거의 비슷하겠죠. 예정 단가가 비슷할 건데 예정 단가에 따라서 제조 간접비를 예정 배부해놨다가 나중에 배부 차이를 나중에 조정해주죠. 그게 정상 원가 계산 방법이고요. 표준 원가 계산은 원가 관리 목적으로 아예 그냥 전부를 표준 수량, 표준 가격으로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사전에 정해진 표준 수량과 표준 가격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표준 원가 계산. 우리는 정상 원가 계산까지는 배우죠. 원가의 집계 방법에 따른 분류,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는 방법이 개별 원가 계산,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하는 방법이 종합 원가 계산이에요. 한 단위 또는 일정 수량의 제품에 대해서 제조 지시서를 발행하고 제조 원가를 지시서별로 집계하는 방법이 개별 원가 계산. 집계해서 공정에 수행한 작업량을 기준으로 평준화시켜서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로 배분하는 게 종합 원가 계산. 개별 원가 계산은 조선업, 건설업, 기계 제작업, 항공기 제조업 등 고객 주문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제품을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방식. 얘는 제품이 중요하죠. 배 한 척이 중요한 거잖아. 그 다음에 아파트 한 동이 중요한 거죠. 항공기, 비행기 하나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원가를 계산하는 거고, 정유업, 화학업, 제지업, 얘는 연속적인 라인에 그 원재료가 들어가서 이렇게 라인을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제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공정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개별원가, 종합원가 이것도 나중에 다 배우실 거예요. 개념만 나왔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치면 원가회계의 기본 개념 살펴보셨네요. 그럼 원가회계의 기본 개념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